자,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가면 되죠. 자, 공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택법의 공고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고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죠. 공고가 뭐예요? 두 가지요. 착공신고하고 뭐하고? 사용검사. 요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한다. 그럼 좀 있으면은 공고로 나누면은 착공신고를 따로따로 하죠. 나중에 사용검사도 아까 공고별로 따로 받았죠. 그런 얘기예요.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주택법에는 취소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건축법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반대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택법에는 취소란 말이 나오면 딱 한 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딱 한 군데 빼고는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3개가 있죠. 요약집 가지고 계시면 414페이지를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분양 보정이 됐으면은 제외한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택 분양 보정. 자, 무슨 말이냐? 밑에 박스 안에 3개가 있죠.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이행 기간. 요 이행 기간이 몇 년을 말한다? 5년을 말하죠.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면 뭐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이 아파트 단지에 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은 몇 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5년. 건축법은 허가받고 몇 년? 2년. 건축법은 허가받고 2년이죠. 여기는 몇 년이라고? 5년. 왜 주택법은 이렇게 기간이 길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아시겠죠?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나온 게 뭐예요? 공고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온 거야. 주택 경기가. 한꺼번에 지어봐야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공고를 나누는데, 자, 공고는 최초로 공사하는 공고도 있을 것이고 최초로 공사하는 공고가 아닌 공고도 있겠죠. 그러면 최초로 하는 공고는 똑같이 얘하고 똑같아요. 몇 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공고가 아니면 여기에 착공신고했죠. 착공시간 이때부터 몇 년이라고? 2년 내에 착공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착공신고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5년 두 개는 자, 5년 내에 만약에 착수 안 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승인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뭐 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죠. 요 기간은 몇 년 연장? 1년 범위 안에서.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연장은 다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2년은 2년 내에 착수 안 했다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사유 아니에요. 요 2년은 연장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박스 안에 1번은 그 이행기간 내에 안 했다는 건 5년을 말하는 것이다. 2년은 관계없다 그런 뜻이고요.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죠. 우리 건축법은 6개월이 지나도록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주택법은 그런 말은 없네.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세 번째는 부도 파손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죠. 자, 어쨌든 건축법도 취소 사유가 몇 개? 3개. 주택법도 취소 사유가 3개. 내용이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되니까 꼭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택법은 개인의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취소한다, 취소 안 한다. 웬만하면 안 한다는 거죠.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의 2 위에 3의 2 경매고 3의 2가 아니고 그 위에 박스를 말하는 거죠. 박스에 동그라미 2번, 3번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그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때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의 이행이나 조달계획 등 사업비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계획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택법에는 취소 사유가 방금 3개 있었잖아요. 5년 내에 안 하면은 왜 안 할까요? 얘는 해봐야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공사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취소 사유가 돼. 그런데 부도가 났다든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자, 이럴 때는 바로 취소하지 말고 혹시나 다시 정상화될 수 있나 없나, 자금 사업비 조달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하고 취소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취소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본 그 박스 한 2번, 3번은 주택 분양 보정이 돼 있으면 취소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죠. 분양 보정돼 있으면은 취소야 아닌 거예요. 5년만 분양 보정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축법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봅니다. 그럼 4번 2번 지문 해결됐죠?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뭐가 돼 있으면 제외? 주택 분양 보정. 아시겠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를 해주라. 자, 요것도 뭐 우리 시험에 뭐 이 숫자를 최근에들 한 2번 물어봤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우리 국계법에는 무슨 허가 받아? 국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죠. 우리 건축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건축 허가 받죠. 우리 주택법에는 뭘 받아? 사업계획 승인 받죠.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얘를 받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보고 이거 받은 것으로 보죠.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 관계행정기관과 뭐 한다? 협의. 그러면 협의를 요청받은 얘네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며칠이네. 건축법에는 며칠이나, 얘가 얘하고 협의했잖아. 얘는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15일. 정비법은 며칠? 30일. 이 숫자는 잘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건축법하고 정비법 빼고는 전부 며칠이라고? 20일. 우리 국계법도 허가권자가 이렇게 협의하면 얘네들은 얘한테 20일이나 의견 제시했거든. 여기도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20일 내에 승인권자한테 의견을 제시한다고 행정기관이. 그러면 이 의견을 제시받아서 승인 여부를 며칠이나 알려준다고?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개발인 허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준공검사.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승인. 주택법에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검사 받죠? 자, 그러면 요 사용검사를 받으면 이런 걸 또 뭐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또 얘들하고 만나서 뭐해? 협의하지. 협의. 그러면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10일 이내. 그러면 검사는 며칠이네? 검사는 15일 안에 검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인 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입니다. 4번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하고, 당연하죠. 승인 얻은 날부터 착수는 몇 년? 5년이죠. 5년. 다만 분할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똑같죠.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일로부터 몇 년? 2년. 5년 2년이죠. 됐어요.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군수이다. 누구 빼고 다 나왔어? 구청장. 다만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자, 국장이 승인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약집은 어디 나와요? 412페이지 나오네.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공공은 국장한테 받죠. 우리 공공이 누구예요? 공공이 누구예요? 국지공이 공공이잖아. 국가하고 지자체 공사.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주택법에는 LH 공사하고 뭐하고 지방공사 2개 나오잖아. 그런데 지자체는 자기가 승인권자죠.
그 얘는 뺐잖아. 우리 주택법에 지자체 빠지면 누구도 같이 빠져? 지방공사. 그 누구만 남아요? 국장하고 누구? LH공사만 남죠. 그래서 국가하고 LH공사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국장.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하고. 또 공적 주체가 거기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 4번인데 그 4번까지 뭐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있죠? 그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누구한테 받아? 국장.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국장한테 받는다. 그런데 국장이 아무 때나 지정하진 않겠죠. 330만 이상의 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에서 지역 균형개발, 광역적 차원 조정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성인권자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지사가 나와야 되고 미만이면 누가? 시장군수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나왔죠. 문제가 막 섞여 나와 있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시험에 자주 물어보죠. 요번에도 일부 뭐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한 장 나눠드렸죠.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나눠드렸는데 한번 시험 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약집 421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의 421페이지를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에서 적용이 됐느냐. 자, 우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이건 공급 파트에 나오는 거거든. 건설 파트가 아닌데 지금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우리 공급 파트에 나오는 내용은 다 주택법으로 지어진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죠. 자, 요게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인데 기존에는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전부 분양가 상한제 받는 거 아니고 어디에서 공급할 때?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어떻게 했어요? 공공택지가 아니면 민간택지죠. 요 민간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했잖아. 국장이 지정하는 그 책이 그려 나와 있죠. 박스 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여기서만 적용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보면 거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기역 니은 디귿 돼가지고 기역과 니은이 추가됐죠. 전에는 디귿만 있었잖아.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 뭐 주거 재생 혁신지구 이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진 거야. 이 법률에서 새로 만들어졌어. 이 법률에서 9월달에 10월달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지구가.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는 뭐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이게 무슨 지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우리가 지금 공공이 뭐 재개발에 끼어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의미로 얘네들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했다? 집어넣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고 밑에 예외 보세요. 예외 보시면 우리 요약집에는 3개가 나와 있죠.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경제 자유구역하고 관광특구. 자, 뭐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물어보기가 좀 길어서 그런지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건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프린트를 보면은 3개가 더 들어가 있죠. 3개가 4번하고 4의 2는 본래 있었어요. 개정돼 가지고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됐느냐. 5번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는 게 아까 주거재생 혁신지구 있었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아까 제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의 사업 아시겠죠?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우리 정비사업도 위에 마찬가지 4번의 기억 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한다? 빼서 또 사업의 원활을 기하겠다는 뜻인데 이 법에서도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이름 정도 이렇게 한번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예, 뭐 중요하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공택지 밑줄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공공택지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그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2번 공공택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은 공공택지에서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공공택지와에서 한번 끊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자, 공공택지가 아니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그런 뜻입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안 해요. 공공택지는 지정 안 해도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야. 공공택지가 아니면 국장이 지정한다. 근데 지금은 아까 국장이 지정 안 해도 도시 공공복합 어쩌고 저쩌고 주거재생 있었죠. 두 가지는 국장 지정 안 해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냥 이거 외에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을 빼고 싶을 거예요. 다 빼고 그냥 다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억 니은 요걸 추가한 거예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180수 갖고 있는데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지. 본래 주장하던 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무조건 다 적용하자. 무조건 다 적용하자. 지금 뭐 국민의힘이죠. 새누리당은 그러면은 건설 경기가 위축되니까 이게 민간 택지는 빼자 하는 게 이제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었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관광특구 넣었죠? 4번에 경제자유구역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5번에 관광특구 있죠? 여기는 관광단지 넣으면 안 돼요. 혹시나 관광단지와 특구는 다릅니다. 관광단지는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야.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관광특구죠. 그래서 관광특구는 몇 층 이상? 50층. 주택보험 곱하기 얼마를 하죠? 3입니다. 곱하기 4 하면 안 돼. 우리 건축법은 곱하기 4를 했잖아. 한 층의 높이를. 맞죠? 근데 얘는 곱하기 3을 해야 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150m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이죠. 초고층 주상복합.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를 보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문제에는 또 5번 내용까지 넣어놨네. 공공재개발사업. 자,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한다? 빼준다. 혜택을 준다. 대신에 나중에 가면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는 대신에 일정 기간 전매도 못하고요. 일정 기간 거주해야 돼. 거주 의무가 생겨. 뭐 말인지 아시죠? 거주 의무와 전매의 제한 의무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자, 우리가 주택법에는 존이 몇 개가 나와요? 주택법에 존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첫 번째 무슨 존이 나와? 분양가 상한제 뭐가 나와? 적용지역. 이는 공공택지에서 지정했어요? 민간택지 지정했어? 민간택지 지정했잖아. 공공택지는 적용지역이라는 게 없다니까. 무조건 적용한다니까. 또 두 번째 뭐가 있어? 투기? 화열지구가 있죠. 또 세 번째 뭐가 있어? 조정? 대상지역이 있죠. 자, 요 세 가지 존에서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요 존은 우리가 학습 목표가 뭐예요? 대상과 절차잖아요.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야.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야. 그런데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과열 지역이 있고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된다는 거고, 그다음 위축 지역이 있어요. 이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열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전 단계예요. 여기서 조금 더 투기가 성행하면 뭐한다?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돼버립니다. 이 세 가지 존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상을 물으면 어려워요. 대상을 물으면 어려운데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 대상은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어. 물어봤고 작년 시험에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위축 지역 대상을 물어봤어. 위축 지역 대상.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상을 안 물어봤는데 요게 좀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정도 한번 보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뭐 억지로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요 두 놈은 지금 현재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거든. 근데 내년부터는 올 말부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리면 내년 시험에는 또 요걸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투기과열 지구 중에서 지정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는데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에요. 아파트 분양 가격. 두 번째는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에요. 매매 거래량. 세 번째는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경쟁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외울 수 있으면 가거청이라고 한번 외워보든지. 가거청. 시험장의 가거청. 못 외우니까 책상에다가 적어놓자. 12, 3, 20 여기 적어놓자. 그리고 요 청약 경쟁률 있죠. 요거는요, 요 세 가지 존이 과열지역이죠. 과열지역하고 요 세 가지 존이요 똑같아요. 청약 경쟁률은 5대1 초과 10대1 초과 두 개야. 5대1 초과 10대1 초과 두 개. 요건 2개월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안에 보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겠죠. 국장은 이렇게 되겠죠. 국장 누가 지정해? 국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해? 국장.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누가 지정해? 국장. 투기과열지역은 누가 지정해?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조정대상 지역 누가 지정해? 그러니까 국장이 다 지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도 지정권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대통령령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 당연히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뭐예요? 심의죠, 심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직전 월로부터 소급합니다. 소급하여 몇 개월?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이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를 초과해서 2배 초과. 2배 초과. 한 지역. 자, 2번 직전 월로부터 소급하여 이번에는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20% 이상 증가. 3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요번은 2개월이죠.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하였거나 아니면은 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대1 초과.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 요 3번은 요 세 가지 존이 다 공통이라니까.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만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책상에 적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해결해 보시도록 하고 이게 자, 뭐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가 짬뽕이 돼서 뒤에 나오겠지만 9번 문제에서 9번 문제에서 뭐 하는 저거 지정 절차 있죠? 절차 1번 지문하고요. 5번 지문을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지정 절차가 전부 똑같아. 그럼 한 개만 정리하면 돼. 자,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정리하는 이유는 여기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자, 국장이 존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쳐야 돼? 심의에서 고시 공고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주택법의 존 3개는 전부 그냥 심의예요, 의견 심의예요. 의견 심의죠. 의견 심의에서 지정해서 공고하고 또 누구한테까지 통보를 했어? 누구한테까지 통지해서 알려주더라? 시군구한테까지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시군구가 뭐 하는 자예요? 얘는 입주자 공급 파트에서 시군구는 입주자 뭐지? 뭐 하는 자? 성인권자죠. 그러면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시군구 청약이 승인 신청 들어오잖아. 그럼 사업 주체로 하여금 야, 이 동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 신문에 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군구 청장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국장이 지정해서 누구한테 알려줘? 시군구한테.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국장은 누구 의견 들어? 시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시도지사 의견 듣고, 자, 여기는 무슨 어디의 심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아시겠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절차야. 여기 절차. 그럼 만약에 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어. 지정했는데 요 국장이 직접 이거는 더 이상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절차는 해야 돼.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근데 국장이 아니고 누가? 시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들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조정 대상 지역 요 3개 존을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자기 해제 못하죠. 해제권자가 아니니까 얘는 해제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죠. 요청이 들어오면 국장은 지정권자는 며칠 이내 심의를 해야 돼? 40일 내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 40일 숫자.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한 숫자죠. 사실. 그러면 요 3개가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만 달라요? 투기과일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한다는 거죠. 요게 다르잖아. 자, 똑같은데 시도지사는 의견이 아니고 뭐더라? 의견이 아니고 뭐? 국장과 협의하죠. 그러니까 국장은 시도지사에 뭘 듣고?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아. 그 다음에는 심의하고 공고하고 시군구에 통보하고. 전부 절차 똑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을 물으면 내가 틀린 한이 있어도 이 절차를 물으면 틀리면 안 된다니까. 지정권자하고 절차 3개가 다 똑같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투기과일지구는 지정 대상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지정한다, 최대한도로 지정한다. 최소한도로 지정해야죠. 그리고 요 국장입니다. 국장은 얼마마다 타항성을 검토해? 얼마마다? 예? 반기마다. 작년에 1년이었잖아. 특강 할 때 다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 그죠 뭐. 자, 여기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도 과열지역 있죠. 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뭐 최소한으로. 그리고 국장은 역시 얼마마다 타항성 검토해? 반기마다. 반기.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하면 땡입니까? 반기마다 회의 소집해서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까?
반기마다 해야 되는 거야.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에 주택가에서 시험 문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요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얘네들이 해제 요청하잖아. 시도의사 시군구가. 해제 요청을 했는데 해제하려고 40일 이내 심의했죠. 했는데 아니야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 존재 유지하기로 했어.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절차를 거치다 보면 유지하기로 했죠.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는 또다시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는 해제 요청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처음 듣는 얘기라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번은 5번 지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시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한 누구한테 통보해? 시군구. 이걸 시도로 바꾸면 또 100% 넘어가 또. 시군구한테 통보한다니까. 이유는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잖아.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10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까 했죠.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4번부터 우리가 했죠. 시간이 지나면 뭐 어디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뭐 돌아설 필요도 없어. 뭐 가만 서 있어도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번 보고 있는 거 맞죠? 11번 문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몇 년이었더라? 5년이죠.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이라더라도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자, 우리 5년 말고는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거나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죠. 요 두 개는 분양 보정이 되어 있으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년 말고는 주택 분양 보정이 되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있다 그래 틀렸네.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방금 했죠. 분양 보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분양 보정이 되어 있으면 취소 사유 아닙니다. 2번 3번 문구에서 같이 기억하세요. 2번 3번은 분양 보정이 되어 있으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한다. 아까 5년 말고는 자 무조건 취소합니까? 타당성 검토합니까? 정상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서 제출 받아서 그죠? 검토하고 취소하라고 그랬죠? 그 말입니다.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의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심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해라. 우리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에요. 5번 시장 군수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있으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없다.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이 안 나오죠.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12번 사용검사로 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사용검사는 언제 받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고 예외적으로 뭐별로? 동별로. 예외적으로 뭐별로? 공구별로. 동별 공구별 예외가 있었죠. 1번 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을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임시사용 승인은 뭐별로 받는 게 원칙이다. 자, 우리 요약집 임시사용 승인 있습니까? 자, 찾으면 없어요. 자, 임시사용 승인은 원칙은 뭐별로 한다? 임시사용 승인은 우리 주택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완벽하게 돼야 돼. 여기는 기간도 없고 조건도 없어. 사용해도 사업계획대로 다 공사가 되고
사용해도 지장이 없고 그래야 임시상 승인이 납니다. 그럼 임시상 승인은 건축물은 뭐별로 한다고? 동별로 하죠. 동별로 하고. 근데 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라면 뭐별로 할 수 있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별이 원칙인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지는 뭐별로? 구획별이죠. 대지는 구획별로, 계획별로. 요게 임시상승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나와 있네. 417페이지. 사용시기 해가지고 예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12번의 1번 지문은 어때요? 주택건설 사업에 건축물 이렇게 놓으면 동별이 원칙이죠.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뭐별로 할 수 있다?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별로 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이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책에는 이제 없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검사는 당연히 누가 받는 거예요? 사용검사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받는 거죠.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공자. 맨 마지막에 시공을 자꾸 들어가. 시공을 보증한 자. 이걸 시공 보증자라고 그래요. 시공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문 보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놓고 1번에 파산했죠. 파산했으면은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 다음에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을 안 하죠. 이행을 안 하면은 이 세 개가 다 나와. 안 적을게요.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이런 자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책은 지금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바를 빼고 지금 얘들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맞아? 이 자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맞아. 근데 대통령령이란 말이 없으면 대통령령에는 순서를 정해놨다니까. 누가 해야 돼? 시공보증자가 해야 돼. 시공보증자. 근데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했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뭘 만들어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요약집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참 불편하다 그죠? 자, 다시 문제 1번 2번 지문을 보세요. 파산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책처럼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이렇게 하려면 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말을 넣어주고 그 말이 대통령이란 말이 없으면 예정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시공보증자. 그러면 시공보증자가 없어. 파산했어. 그 말이 나오면 누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아시겠죠?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2번처럼도 나오면 안 돼.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게 요 대통령 두 번째죠. 정당한 이유 없이 할 때는 이 세 개다. 이자들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대통령령에도 별도로 순서가 없어. 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다 지었죠.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누가 신청하면 뭔 상관이야. 요거는 상관없는데 파산했을 때가 문제라니까. 이때는 시공보증자가 한다 그래야 돼. 자, 그래서 3번 읽어보시고 4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원과 해당했던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금 했죠? 아까 세 가지 했잖아.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준공검사, 건축허가 받으면 사용승인. 우리가 주택법에 사용검사를 받으면 그런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있는 게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5번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사용승인.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하나 더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대조사업을 완료했죠. 주택대지에 대해서 국토부를 현재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권자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괄호 안에 국장이 승인했으면 누구? 국장. 이렇게 검사권자를 기억해 주세요. 2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원과 등에 따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에 다 나온 거죠. 3번 봅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그래놨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4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네? 15일이나 하는 거 맞죠?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절대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가 맞죠? 근데 절대는 아니죠. 왜?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뭡니까?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책은 3번이 계속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4번은 아까 간선시설 앞에서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5번도 뭐 우리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죠.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은 신고하잖아. 자, 변경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조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6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인가가 났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인가가 났습니다. 지역직장은 나중에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뭘 받아서 한다고? 허가 받아서 합니다. 리모델링도 몇 세대 이상 증가하면 30세대 이상 증가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맞죠? 30세대 이상 증가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몇 년 이내 한다고? 2년. 리모델링 인가받고 허가 신청을 몇 년 이내 한다고? 2년. 인가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몇 년 이내 한다고? 2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허가 신청은 다 2년입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사전결정이라는 게 있었죠. 사전결정 통지받고 허가 신청 몇 년 이내 했어? 2년. 건축인의 심의 결과 통지받고 허가 신청 몇 년 이내 했어? 2년. 그러니까 건축법의 허가 신청과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같다 이 말이요. 다 2년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뭐다? 주의하실 건 이거는 새로 생긴 거잖아요. 자, 우리 지역직장주택조합을 모집하려고 아까 했죠? 모집하려면 신고하고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했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모집 신고를 수리를 해줬어. 모집해. 신고 수리해줬잖아. 그러면 수리해주고 조합 인가는 몇 년 이내 나야 돼? 인가 신청이 아니고 인가가 몇 년 이내 나야 돼? 2년. 자, 조합 인가가 떨어졌어.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에 나야 돼? 3년. 요 기간 내에 조합 인가가 안 나죠? 그러면 이 사업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업 종결 여부를 전원이 출석해 가지고
총회를 해가지고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돼. 자, 인가가 났는데 3년 내에 사학계획 인가가 안 나죠. 승인이 안 나죠. 승인이 안 나면 요 인가 받은 거 있죠. 조합을 해산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산 여부를 총회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요번 시간에 나옵니다. 2년 3년 나온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지문은 인가 신청이니까 몇 년이다? 2년입니다. 주택조합원 건설 예정 세대수 가로박해 얼마 50% 요것도 앞에서 했죠. 50% 이상. 엔더 최소 몇 명? 20명.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세대수 돼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보세요. 첫 번째 줄.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임대주택 빼고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 지문은 리모델링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리모델링은 조합은 숫자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잖아. 지역 직장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3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자, 언제부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승인 나면은 승인 후부터는 가능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못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인가가 나면 못 바꾼다. 됐죠? 요거 지워도 기억날까? 나중에 혹시 나오면 지워도 기억나겠죠? 자,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인가 받고 사업계획 서기 받는다. 똑같은 그림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아서 뭐한다? 허가받아 사업을 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유자가 만들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드니까 얘는 사고 파는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지역 직장은 인가가 딱 떨어지면 조합원을 교체 못합니다. 조합원 집이 못 팔아먹어. 뭐가 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는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는 무조건 공사 들어온다는 거야. 확정됐잖아. 그래서 일반 아파트로 치면은 조합주택은 이 시점이 뭐하고 마찬가지야? 당첨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당첨된 무리는 뭐라고 그래?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은 전매가 돼야 안 돼요? 전매가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이 사이에서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신규 가입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추가 모집 공고죠. 추가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적으려니까 이거 뭐 언제 하겠노, 그죠? 자, 어쨌든 우리 40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7페이지 그 표 있네. 조합원의 자격 있고 옆판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있죠.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고 나서 밑줄 가야죠. 인가받고 나서는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가 추가 모집 승인받은 거 하나 있죠. 두 번째, 다음에 충원되는 사유. 그게 대통령이거든. 그 5가지 사유, 2가지가 있죠. 5가지 사유. 자,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뭐가 생겼어? 결혼이 생긴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충원하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이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유는 양도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여기는 어디서는 안 돼? 투기과일증은 안 됩니다. 이게 분양권이니까
투기과일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든.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래서 니은의 맨 끝에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투기과일지구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도 양도가 안 됩니다. 2번 됐고 1번은 뭐예요? 조합원이 사망했죠. 자, 그리고 거기서 디귿하고 미음 있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 디귿하고 미음, 디귿하고 미음 요 두 개는 자 50% 미만일 때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디귿은 뭐예요? 조합원이 탈퇴했잖아. 탈퇴를 했는데 건설 예정 시도에서 50% 미만이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번은 뭡니까? 사업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죠. 그래서 50% 미만이다. 이럴 때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디귿하고 미음 두 개는 탈퇴를 하거나 세대수가 변경이 되어도 만약에 조합원 숫자가 여전히 50% 이상이라면은 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 그리고 이 50% 미만이라는 숫자는 그 두 군데만 나와야 된다는 걸. 다른 데는 50% 관계없어요.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다 충원됩니다. 다 되는데 그 두 개만 50% 미만일 때다. 이거 무심 자주 물어보죠. 뭐 리얼은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교체하는 거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봅니다. 3번 지문.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 승인받은 누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죠.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는 되고 사업계획 승인받은부터는 된다 이 말이에요. 투기과일지구 빼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망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다면은 사망은 제한이 없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역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뭐던가요? 무주택 세대 아니면 집 한 채는 있어도 되죠. 사이즈 85의 주택 한 채만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신청하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거나 또는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인가가 났죠. 났는데 지금 중간에 지금 추가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자도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자격 요건이 추가 모집하는 이때에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안 되고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인가 신청하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사망으로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는 무슨 조합이죠? 직장이죠. 직장은 신고한다. 그러니까 지역은 국민주택 공급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지역은 공급받는 거 없어. 오로지 건설밖에 없고 직장은 공급받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17번. 자, 옳은 것은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자, 내가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공급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죠. 당연히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지. 무슨 조합원 빼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을 받아요. 자기 집이 이미 있어요. 있는 거 뜯어 고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계없지.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공동했죠.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첫 번째 시공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죠. 등록사업자는 아까 시공 능력이 있는 자죠. 자, 책임 부담하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두 가지 책임을 줬죠. 또 없다고 그래 들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무슨 조합? 직장. 이때는 시공구에 뭐 한다? 신고하죠. 우리 주택조합에는 행정청은 시장군수 구청장만 나와야 됩니다. 걸리지면 안 돼. 가끔 시장군수 구청장을 시도의사로 바꿔서 물어봐요. 주택조합에는 누구만 나온다? 시군구청장. 4번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 건 아니죠.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자는 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뭘 받아? 인가 받는 거죠. 신고하는 거 딱 하나.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 요것만 신고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 다 인가입니다.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거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인 주택을 소유한 자도 위 조합에 지역 직장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죠. 문제가.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민주택은 집이 없는 세대만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2번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여기도 85 이하 안 되죠. 예,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동에게 신고하는 거 맞죠? 무주택자이거나 85의 주택 한 채 또 나왔네. 1번, 2번, 3번 제목 같은 문제죠.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자 조합 만들 때는 어떻게 하든가 신고만 하면 되지. 신고. 무주택자와 관련이 없다. 뭐가요? 관련이 없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고 자기가 무주택자 하나다.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죠. 자 19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세요. 방금 우리가 본 겁니다. 20번 문제를 보세요.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뭉킨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드디어 나왔네. 지역 나오면 안 돼. 직장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장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는 건 지역은 없다. 이때는 시군구에 신고한다. 뒤에는 맞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자,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허가 받아요? 허가 신청한다고 그래야죠. 2년 이내 시군구청장에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부터는 되는 거죠. 어디서만 안 돼? 투기, 과열지구. 리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아까 했죠. 등록사업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자로서 책임.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죠. 그래서 디귿, 리얼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1번 문제도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인가받는 요건이죠. 1번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든다. 세 가지 조합을 다 말하죠. 이때는 시군구에 뭘 받아? 인가.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되어 있죠. 우리 특시, 특도는 늘 나오는 놈이니까 우리 주택법은요.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그냥 시군구라고 합니다. 우리 정비법은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약속했잖아. 주택법은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뭐라 약속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그 법에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아시겠죠? 어쨌든 인가받는다. 변경해산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변경해산도 해야죠. 자, 2번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요건. 물론 2번은 무슨 조합 얘기다? 2번은 무슨 조합 얘기요? 지역, 직장. 대지를 확보하는 건 지역 직장이죠. 리모델링은 뭐를 확보해야 돼? 동의. 리모델링은 동의 받아야 되고, 요거는 지역 직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지역 직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항 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항 후단이 뭔가요? 변경 해산이죠. 변경 해산. 다시 말해서 조합 인가 받을 때는 대지를 갖고 오는 게 맞는데 그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대지를 또 가져올 필요 없죠. 대지 확보했으니까 인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해서는 대지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은 80% 15%를 갖고 와야지. 80% 15% 80%는 뭐고? 사용권, 15%는 소유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